후보님 오늘부터 이제 여론조사 결과 공표되지 않은 블랙아웃 기간 시작되는데요. 네. 향후 어떻게 좀 진행하실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사실 발표되고 있는 약간 우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게 투표 현장에서 지지로 이어져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조직이 많이 열세입니다. 그래서 많이 걱정이고요. 많이들 투표에 참여해 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되도록이면 많은 서울시민 여러분들 만나 뵙고 말씀 듣고 그리고 제 비전과 정책으로 승부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상대방의 흑색 선전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도만 간다. 상대방이 저급하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정도를 간다 하는 마음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사전투표 시작이 되는데요.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좀 많이 참여를 독려하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선거 후에 부정선거의 여지가 있다 이런 논의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사전투표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선관위와 최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더 이상 그런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투표 시스템을 믿어주시고요. 형편이 되시는 대로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해 주실 것을 저희 당은 바라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가능하실 때 투표에 많이 사전투표에도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더불어 이 민주당 쪽에서는요, 어제 이낙연 대표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 후회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시고 어때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 후회. 후회되나? 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좀 정책 변화의 기조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사람이 반성을 하고 후회를 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뭘 어떻게 바꾸겠다, 잘못한 것을 어떻게 되돌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공당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야당에서 부작용을 미리 예측하고 제시했던 임대차 3법을 비롯해서 각종 과도한 세금, 그 다음에 공시지가의 급속한 상승 이런 것들이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어려운 분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분명한 대안은 제시하지 않으면서 참여한다, 잘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일단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선거기간 동안에 표를 얻고자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진심이 담기지 않은 후회와 반성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박주민 의원님 어제 그 월세 인상에서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민주당 쪽 분들의 또 정부 여당 쪽 분들의 특히 청와대 고위직 분들의 이런 어떻게 보면 위선적인 행동이죠. 정말 한두 번이 아니고 너무나 자주 목격하기 때문에 아마 유권자분들이 그 점 때문에라도 가장 분노하는 것이고 요즘에 20, 30대의 마음이 돌아섰다라는 그 여론조사 결과들이 많이 나오는데 바로 그러한 20, 30대의 공정을 중시하는 공정이라는 이슈에 매우 예민한 젊은 세대들이 바로 그러한 민주당의 민낯을 너무도 자주 봐왔고 이제는 그것이 한두 번의 어떤 그 일탈 행동이 아니라 그들의 체질화된 위선이다라는 걸 알아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주민 의원 케이스도 마찬가지고 김상조 정책실장의 일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이들의 위선의 민낯 이것을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고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아마도 이런 일이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용산 참사 관련해서 계속해서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데 폭력 사태의 원인이 임차인에게 있다 이런 식의 취지로 민주당에선 사퇴하라까지 요구가 나오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세요? 예, 풀 텍스트라고 그러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처음부터까지 다 방송을 하고 인용을 한다면 그런 식의 공격은 가능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과도하고 성급한 진압이 불러온 참사의 측면이 있었고요. 그 점에 대해서
당시의 서울시장으로서 분명히 책임을 느끼고 죄송하다는 말씀까지 다 드렸는데 그 부분은 생략이 된 채 앞에 부분만 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 의해서 그런 보도가 되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다시 한번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분들 그렇게 참사를 당하시게 된 거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위를 막론하고 공권력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좀 더 주의를 하고 좀 더 신중하게 했다면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리고 책임을 느끼고 있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에 의료원 가시고 오늘 북진항까지 오셨는데 오늘의 컨셉은 뭐 어떻게 잡으신 건지 궁금하고요. 지금 2030 계속 그 지지하시는 분들이 연설 무대에 올라가서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이쪽에서 좋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순리대로 가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2030 세대는 정말 이 공정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정의라고 하는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매우 예민한 세대입니다. 그런 세대가 정말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대중 앞에 나서서 그 울분을 토하고 그리고 이번 선거의 의미를 되새겨주는 것에 대해서는 후보로서 매우 정말 고맙고 또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목소리를 분명히 내줄 때 지금까지 실정을 거듭해온 그리고 위선의 민낯을 보여줬던 민주당이 정신이 번쩍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매우 뜻깊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오전에 서울의료원을 방문해서 코로나19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진들 우리가 영웅이라고 부르죠. 그분들께 정말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그리고 현장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잠시 둘러봤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간호사 회장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작년에 가장 고생했던 기간에 이 의료진들께 지급돼야 할 감염 위험 수당이 작년분은 하나도 지급이 안 되고 있다고. 올 3월까지 지급을 안 하다가 이제 4월 이후부터 6개월분만 지금 예산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부가 대처하는 것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이분들의 덕분에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이분들이 영웅이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분들 정말 현장에서 피눈물 나게 고생하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분들 고생하시는 동영상을 보면서 정말 울컥했던 기억도 있는데요. 이분들이 더 이상 목소리 높여서 요구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작년에 고생했던 부분에 대한 감염 위험수당 정부에서 챙겨드렸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때 때문에 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